안녕하세요. 아카르시아 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입니다. 아카르시아 뉴스 뒤돌아보기. 오늘은 그 첫 번째 필리핀 셋업 범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부제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범죄자가 될 당신만 오면 우리는 해피해진다입니다. 부제가 조금 자극적인가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사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자극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카루세스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여행철이 시작되겠죠. 요즘은 혼자서라도 외국 여행 많이 다니시죠? 그래서 경각심 다시 일깨우는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외국 여행, 특히 필리핀 여행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셋업 범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셋업이 무슨 뜻일까요?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셋업 범죄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되고 범죄를 일으키게 만든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무고와는 전혀 다른 말이죠. 무고는 범죄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걸 말하고, 셋업 범죄는 실제 범죄 행위를 일으키고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셋업 범죄 당하면 억울하지만 실제 범죄 행위가 있으니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셋업 범죄,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리핀에서의 한국인의 셋업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한국인을 호구 중에 상호구로 본답니다. 영어도 서툴고 현지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현금 많이 들고 다니고 어린 여자나 찾고 술도 많이 먹고 돈 자랑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어리숙하게 당하는 사람이 넘쳐난답니다. 제가 필리핀인들을 욕하거나 혐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문화가 틀리고 민도도 낮으며 문명률도 높고 무엇보다도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 검찰, 정치인들이 썩고 부패하여 돈만 있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몸도 팔고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놈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필리핀의 치안은 매우 열악합니다. 여러분,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필리핀 여행은 꼭 필요한 공무나 사업상이 아니면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국민들의 도덕심이나 민도는 우리나라의 1960년대보다도 더 못합니다. 치안 유지를 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원인은 경찰이나 공무원들 월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심지어 경찰에게 지급되어야 할 권총조차 자기 돈으로 직접 구입해야 할 정도라니 말 다 했죠.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필리핀과 협정을 맺어서 필리핀 현지에 한국 경찰들을 파견해서 공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인 전담이라 코리안 데스크라고 부른답니다. 원래 경찰은 전쟁 시에는 민간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파견하고 근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찰이 다른 나라에 파견 가서 수사를 하는 국가는 필리핀이 유일합니다. 현재 필리핀 전역에 6명의 경찰이 있습니다. 유독 필리핀이 한국 경찰의 수사를 허용한 이유는 한국 교민 살해 사건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6년간 실종된 한국인만 170여 명에 달하고 그 6년 동안 46명이나 죽었답니다. 납치된 170여 명 중 대부분은 이미 죽은 걸로 추정됩니다. 필리핀은
시내 아무데서나 총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총기 규제가 엉망이고 소지도 아무나 해서 등록돼 있지도 않고 그만큼 총기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총은 단순한 호신용이 아니라 필리핀인들에겐 생계 수단이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어디 가서 청부살인이 직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필리핀의 청부살인 시세는 대상자의 국적, 나이, 지역 등에 조금 다르지만 통상 남자는 5만 페소, 여자는 2만 5천 페소, 원화로 50에서 100만원 정도랍니다. 그것도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된 이후 오른 시세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덕심도 없고 인명을 함부로 대하고 오로지 돈만 주면 어떤 범법 행위도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인간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외국에서는 친절하게 다가오는 한국인을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셋업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현지에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같은 한국인들이 셋업 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괜히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 1위 국가가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한국인들은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같은 동포, 같은 민족 등치기는 1위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필리핀인들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셋업 범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돈도 없거니와 인맥도 있고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현지 경찰, 가드, 택시기사,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관여한 셋업은 오히려 대처가 쉽습니다. 오로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화로 10만원만 지어줘도 그냥 그 사건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이 끼어있는 셋업에 걸리면 가진 것 몽땅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영혼까지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놈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지 경찰을 띄고 역할을 정해서 이자를 이용하거나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 다음에는 주로 필리핀 현지인들이 일으키는 셋업 범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셋업이라고 느끼면 절대로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실 셋업 범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범죄 사실에 연루되게 하고 그걸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엮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필리핀에서 셋업으로 걸리는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금지 물품을 몰래 집어넣고 단속하기. 동남아, 특히 필리핀인들이 아주 즐겨 쓰는 방식입니다. 주로 여행 가방, 배낭 등에 마약이나 총알, 권총 등을 넣고 단속하고 돈을 뜯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일단 한번 웃어주시고요. 단속 경찰이나 직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의 목적 역시 물어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바로 휴대폰 촬영을 해주십시오.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절반 정도는 이미 풀려났을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장난은 못 칠 거거든요. 또한 요즘 필리핀 가는 사람들의 팁 하나는요, 공항 내리자마자 랩으로 자기 짐을 둘둘 말아버리는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못 넣게요. 벌써 랩을 감았다 하면 접근도 안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를 동원하여 성매매 또는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화배금을 뜯어내는 셋업 범죄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일단 걸리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적당한 대가를 주고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필리핀도 미성년 성범죄는 매우 엄정하게 처리합니다. 물론 법보다 돈이 최고의 나라니까 적당히 챙겨주라는 것이고요. 너무 많이 요구한다. 그러면 또 단속하러 온 경찰과 협상을 보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최고겠죠. 심지어는 브로커나 성매매 여성이 몰래 숙소로 들어가서 아예 옷을 다 벗고 누워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숙소 단속 철저하게 하고 다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셋업이라는 게 작정하고 한 사람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애쓰는 일이기에 한번 걸려들면 사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범인과 돈으로 타협하는 순간부터 자신은 범죄자, 피해자가 될 뿐이니 셋업에 걸렸다 싶으면 무엇보다 침착하게 또 침착하게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자를 구하고 정인과 증거 확보하는 데 온 신경을 다 쓰십시오. 물론 셋업 범죄에 타깃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여행지에서는 보안을 신경 쓰고 행실을 조심하고 여자를 멀리하고 주변에 원한을 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필리핀을 안 가는 게 최선이고요. 다음은 한국인을 노린 셋업 범죄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얘기하자면 한국에서 중고중장비 사업을 하던 박모모님, 어느 날 필리핀에서 중장비업을 한다는 부자에게서 중장비 수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필리핀으로 그를 만나러 갑니다. 공항에서는 그가 아닌 웬 젊은이가 나와서 회사까지는 좀 머니까 호텔에서 하루쯤 쉬라고 합니다. 호텔로 가니 어린 소녀가 마사지라고 하며 그를 반겼고 갑자기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소녀를 내쫓고 그 젊은이에게 전화해서 항의를 했죠. 몇 시간 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온 박모모님, 그 일행들 식당 앞에서 소녀와 경찰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거의 9시 안을 소지품을 전부 뺏기고 구금되어 있었고요. 자기를 데리고 왔던 젊은이, 실제로는 바로 이놈이 사기꾼입니다. 그 젊은이가 걱정 말라며 변호사를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라는 여자가 오자마자 왜 그랬냐며 5억 원을 요구했답니다. 필리핀도 미성년자 강간은 매우 형량이 높습니다. 박모모님 최대한 침착하게 휴대폰 돌려받자마자 필리핀 지인에게 전화했고 범죄임을 바로 인식한 지인이 오니 변호사라던 아줌마 바로 사라졌고 경찰들 바로 모른 척했고 강간당했다던 여자와 엄마 바로 고소를 취하였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없었던 일이 되어서 다 모른 척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추적 60분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한국인이 계획적으로 노리고 만든 셋업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가담한 소위 엄마라는 여자와 어린 여자는 그리의 불량자였고 그냥 돈을 받기로 하고 범죄에 가담한 겁니다. 추적 60분 팀이 겨우 며칠 만에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버렸고 경찰 또한 돈을 받았는지 범인을 도운 거죠. 아무 증거도 없이 소녀의 말만 듣고 세상에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냥 멋대로 가둬둔 겁니다. 필리핀에서는 경찰, 검사 전부 돈만 찔러주면 그냥 아무나 체포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돈만 주고 저 새끼 감옥에 넣어주세요 하면 그냥 너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더 충격적인 건 이 범죄에 가담한 동네 아줌마와 그 여자죠. 아무런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알바하듯이 돈을 못 받았다는 거에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더군요. 범죄가 일상이 되면 그냥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 법을 어겼다 보다는 에이 이래주고 돈을 못 받았네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필리핀 사람들의 평균적인 마인드입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만 중요해지고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짓을 마음껏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자면 필리핀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조 모모님. 같은 한국인이 호텔 운영권을 뺏기 위해 현지 경찰과 공무원을 매수하여 마약 판매자로 몰아서 구속시킨 사례입니다. 이분은 아직도 형무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무려 5년 동안 말입니다. 아무 증거나 증인도 없이 그냥 허무맹랑한 재판으로 갇혀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을 노리는 세습 범죄 90%가 같은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돈이 아주 많거나 인맥이 아주 넓지 않으면 아예 필리핀을 가지 않는 게 정책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건 전현직 경찰이 저지른 세습 범죄입니다. 전현직 경찰 8명이 한국인 사업자를 납치하여 마약 단속국 주차장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입니다. 돈을 노리고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하여 그 사업가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화장을 해서 화장실에 버린 겁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크게 이슈가 되었고 필리핀 현 대통령인 두테르테 대통령도 공식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과연 필리핀이 법치국가 맞습니까? 네 번째 사례는 이제 경찰이 주수입이 된 세습 범죄입니다. 2018년 사업차 필리핀에 방문한 박모모 씨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기사 보고 왜 안 가냐고 하니까 검문이랍니다. 그때 경찰관 하나가 쓱 다가오더니 택시에서 마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물으니 지금 잡혀가면 벌금 최소 10만 페소야. 아니면 내게 10,000페소만 1,000페소만 주고 그냥 갈래 하더랍니다. 이런 세습 범죄가 이젠 경찰들이 주수입이 되는 현장이죠. 택시기사도 한몫하고요. 약속된 장소로 가서 검문을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입국소에 거하게 한번 치른 겁니다. 자, 이제까지 얘기한 것을 요약해 보자면 택시 이용하여 이동 중 단속, 미성년자와 동침하게 한 후 단속, 한국인 운영 술집에서 난동 행패, 미리 합의한 성매매라도 강간신고 후 합의 종용, 국제 결혼하러 온 남성 중매 중 단속, 대부분이 합의 종용입니다. 자,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고 당신만 범죄자가 되면 범죄자들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외 각종 기발한 세습 범죄가 있어서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우리 대사관이나 외교부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사관들은 복지부동, 무사안일, 일단 무시, 관료주의 등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관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날에 큰 일을 저지르면 사과하려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힘없고 가진 거 없는 백성들이 기댈 때라고는 외국에 나가면 대사관밖에 없죠. 별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단 연락처라도 알아두고 가십시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아는 지인한테 연락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여기 사진과 같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저런 모습의 관광객들 많이 보실 겁니다. 워낙 세습 문제가 기승을 부리니까 다들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필리핀 여행 전에 꼭 한번 보셔야 할 가이드 책자고요.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과 멋진 곳이었던 필리핀이 왜 지금은 범죄가 판을 치고 살인, 폭행, 강도, 강간이 일상으로 일어나는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되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말이죠.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관광을 갔다가 필리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셋업 범죄에 휘말리면 이제 두 번 다시 필리핀에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필리핀 여행은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필리핀의 셋업 범죄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여행을 다니실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이상 이카루세스였습니다.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홀로 여행 다니시더라도 안전을 생각하시고 무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혹여 관광지에서 나쁜 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조심 또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외국에서는 특히 낯선 외지인이나 너무 친절을 베푸는 한국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소식으로 뉴스 뒤돌아보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